네, 안녕하세요. 쿠키입니다. 오늘은 제가 집에서 월천 벌었던 두 번째 방법, 전자책 판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전자책 판매가 굉장히 핫했는데 아직도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전자책 판매는 신용카드, 현금 하나도 없어도 되고 오직 나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글을 쓸 수 있는 컴퓨터라든지 태블릿 한 대로도 시작이 가능합니다. 저만의 꿀팁까지 싹 공개해드릴게요. 먼저 전자책 판매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왜 전자책을 구매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전자책 판매에 대해 부정적이신 분들은 이제 시중에도 전문가들이 몇 년간 연구를 해서 쓴 훌륭한 책도 있는데 왜 개개인이 쓴 전자책을 사냐, 전자책 판매는 의미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절대 아닙니다. 책으로 출판까지 한다는 것은 수많은 시간이 걸리고 아무나 시작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책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정보들이 워낙 많고 개개인의 경험이 중요시되는 사회죠. 그래서 책으로 출판될 만큼 대중적인 경험은 아니지만 누군가는 꼭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간극을 줄여주는 것이 전자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시중에 전문가들의 훌륭한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책들도 많지만 나만 가질 수 있는 강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개개인만의 특별한 경험, 이것에 가치가 부여되는 시대가 왔고 또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있는 뭔가 나만의 경험이라든지 지식이 있다면은 누구나 전자책 판매 시작 가능합니다. 또 나만의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더라도 판매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자책 판매를 시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주제를 정하지 못해서 시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내가 잘하는 게 없는데 내가 전자책을 써도 될까?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전자책을 써? 쿠키제는 구매대행 열심히 했으니까 구매대행으로 썼지만 난 구매대행도 잘 못했고 뭐 하는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시중에 있는 전자책을 찾아보시면은 정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크몽에서 찾았던 책들만 해도 게임 잘하는 방법, 다이어트를 위한 마인드셋, 일상에서 절약하는 노하우, 군대 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팁, 대기업 취업하기, 여행 계획 짜는 방법, 데이트 코스 잘 짜는 법, 집안 정리정돈 잘하는 법 등등 정말 다양한 주제의 전자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종이에다가 내가 조금이라도 관심이 많은 것, 내가 근래에 많은 시간을 썼던 것, 아니면은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거를 쭉 써보세요. 쭉 쓰신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쓸 수 있는 주제들을 나열하다 보면은 내가 쓸만한 주제들이 나옵니다. 혹은 크몽이라든지 타링, 와디즈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지금 시중에 어떤 책들이 판매되고 있는지 쭉 살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시다 보면은 특별한 노하우라기보다는 단순히 자료 같은 거를 정리해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험이나 노하우 없이 자료 조사만 꼼꼼히 해서 판매해도 괜찮겠다 싶은 것들은 그런 식으로 판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구매대행을 하고 계시다면은 구매대행 잘하는 법에 대해 전자책을 쓸 수도 있지만 구매대행할 때 알아두면 좋은 우수 판매자 리스트라든지 구매대행에 쓰이는 중국어 리스트, 주의해야 할 지재권 리스트,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판매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내가 만약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한다. 그럼 꼭 블로그 잘하는 법뿐만 아니라 시즌별로 꼭 올려야 할 블로그 주제, 블로거들이 꼭 알아두면 좋은 사이트 리스트, 이런 식으로 단순 자료 같은 것들도 가공을 해서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만 해도 단순 노가다로 찾기 귀찮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크몽에 만약에 정리된 자료가 있다 하면은 5,000원, 만원 내고 구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노하우뿐만 아니라 내가 남들의 시간을 줄여줄 수 있다든지 남들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무언가, 이런 포인트만 잘 찾으셔도 전자책으로 만들 수 있는 주제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요. 또 많은 분들이 전자책 판매하세요 했을 때 안 하시는 이유를 또 들어보니까 저 SNS 안에서 홍보를 못해서 못 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물론 저는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면서 이거를 가장 큰 홍보 수단으로 삼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판매할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내가 입점한 플랫폼에 있는 자체 광고를 좀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요즘은 메타 광고도 누구나 쉽게 돌릴 수 있게 잘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돈을 들여서 직접 광고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내 상품에 조금만 차별화 포인트를 더해도 정말 많이 판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구매 대행도 하고 강의도 하고 컨텐츠 마케팅도 하고 정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별 코칭이라든지 1대1 피드백 같은 거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판매하는 것은 오로지 전자책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내가 조금만 더 투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하시면은 거기에다가 피드백이라든지 코칭 이런 것들을 더해서 판매를 하면은 그런 코칭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표님의 전자책을 구매하시게 될 거고요. 아니면 일반 책이랑 다르게 전자책은 한번 발송할 때 다양한 파일을 동시에 발송할 수 있죠. 그래서 전자책에다가 내가 뭔가 껴서 더 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걸 찾아서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본질적으로 썸네일이랑 그 다음에 상품명만 더 후킹하게 작성하셔도 충분히 돋보이고 많은 판매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SNS가 아니더라도 홍보할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하고요. 홍보를 하시려면은 일단은 전자책을 쓰셔야 홍보든 뭐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작부터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전자책을 어디서 판매하나요? 이런 질문도 정말 많은데요. 한번 전자책을 만드시면은 다양한 플랫폼에 입점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플랫폼에 입점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표적으로 크몽, 타링, 와디즈 이런 사이트들이 있고요. 와디즈도 펀딩이 아니라 와디즈 샵이라고 상시로 입점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들에 입점해보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대신에 수수료가 조금 나가는 편입니다. 크몽은 50만 원 이하 판매 시 20% 수수료, 200만 원 이하 판매 시 8% 수수료, 200만 원 초과 시 3% 수수료가 부과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전 아무래도 제 개인 채널이 있다 보니까 크몽이라든지 다른 플랫폼의 수수료를 내기보다는 직접 운영을 하면서 수수료를 줄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수수료 1.98% 나가고 스마트 스토어는 자동 발송 기능이 없기 때문에 고객이 주문을 했을 때 메일을 자동으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이메일 한 건당 400원의 서비스 이용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 홍보 채널이 없다 하시면은 사실 크몽이라든지 타링 같은 곳에 입점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수수료가 좀 많이 나가긴 하지만 크몽 같은 경우에는 내가 판매를 많이 했다. 그러면은 메인 페이지에 띄워주면서 광고를 하기도 하고요. 또 직접 크몽에 와서 전자책을 검색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유입을 좀 많이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별도로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홍보를 할 만한 능력이 된다 하시면은 저처럼 네이버라든지 자사몰에 입점을 시켜 놓으시고 자동으로 발송되는 이 서비스만 구축을 하시면 돼요. 크몽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주문을 하면은 바로 메시지로 이 전자책 링크를 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샌드맨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내 스마트 스토어를 연동을 해 놓으면은 나중에 주문이 들어왔을 때 자동으로 이메일이라든지 카카오톡으로 이 서비스를 발송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의 90% 이상은 자동화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자책을 어떻게 쓰나요? 이 어떻게 쓰나요가 굉장히 광범위한 질문인데요. 제가 여기서 글 잘 쓰는 법을 알려드릴 순 없고 전체적으로 어떤 툴로 쓰는지 또 어떻게 기획을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로 워드라든지 한글로 많이들 쓰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자책이다 보니 PC로 많이 조회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로 형태의 파워포인트 사용해가지고 전자책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주제가 구매 대행이다 보니까 넣어야 될 이미지도 굉장히 많고 사진을 좀 크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가로 형태가 더 낫더라고요. 쓰시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서 세로로 되게 쓸 것인지 가로로 파워포인트처럼 만들 것인지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도구 없이 그냥 한글 있잖아요. 워드만 좀 잘 돌아가면 되기 때문에 타블릿으로도 충분히 쓰실 수가 있습니다. 다 쓰시고 나면은 나중에 저장하실 때 PDF로 저장만 누르시면 돼요. 왜냐면 원본으로 그대로 줬을 때는 내용을 너무 쉽게 복사해서 내가 이제 가공해서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기 때문에 PDF 형태를 권장드리고요. 나중에 저는 RPDF를 이용해서 워터마크를 넣어가지고 이제 최대한 복제가 어렵도록 그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쓰실 때는 내가 1년 전에 나 아니면은 5년 전에 나에게 알려준다고 생각하고 쓰시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내용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큰 주제가 정해졌다고 치면은 그 안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한번 쭉 나열해 보세요. 그 다음 나열된 내용을 봤을 때 순차적으로 여기서부터 알아야 한다. 그 순서대로 목차를 만드시고요. 해당 목차에 해당하는 내용을 채워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쓰는 방법에 관련해서는 필요하면은 2탄 영상에서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주제의 다른 전자책이라든지 인터넷 강의를 참고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구매 대행에 관련해서 알아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목차를 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클래스 101이라든지 와디즈, 크몽 이런 사이트들에서 다양한 목차들을 종합해가지고 저만의 목차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자책을 쓸 때 몇 날 며칠에 걸쳐서 이제 부분 쓰기보다는 한 하루 이틀 정도 날을 잡고 그냥 거의 밤새 가면서 빡 쓰는 게 더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또 전자책의 장점 중 하나가 내가 내용을 수정하고 싶은 게 있다, 업데이트하고 싶은 게 있다 했을 때 내용만 바꿔서 파일을 바꿔놓으면 되기 때문에 내용 업데이트나 수정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완벽하게 완성해야지 라고 시작하시기보다는 일단 처음에 90% 정도의 구색을 갖추겠다라는 생각으로 빠르게 전체 내용을 다 쓰세요. 다 쓰시고 나서 내가 추가하고 싶은 부분이라든지 수정하고 싶으신 부분을 부분 수정하시면은 좀 더 빠르게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전에 전자책 스터디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정성스럽게 쓰시는 분이 계셨고 저처럼 일단은 전체적으로 빡 완성한 다음에 중간중간 수정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결국에 나중에 갔을 때는 일단은 전체 내용을 써놓고 수정하시는 분이 완성도라든지 속도 측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었던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시작하고 끝맺음까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한번 좀 겪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전자책이라는 게 일단은 마진율도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한번 써놓으면은 나중에 큰 노력 없이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매출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매력적인 사업 같지만요.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건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이 책을 봤을 때 뭔가 얻는 가치를 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이런 내용은 아무래도 좀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키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내가 판매한 전자책의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너무 형편없다 이러면은 나중에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것이 나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죠. 또 이런 단점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저작물이다 보니까 남들이 복제하거나 같이 공유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점들도 어느 정도의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특정한 주제로 길게 글을 쓰고 또 이것을 판매해보는 경험까지 해본다는 거는 정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시간 되실 때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쭉 이제 브레인스토밍 하시고 내가 쓰고 싶은 주제 정해가지고 한번 전자책 판매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좀 이론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필요하시면은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쓰고 또 어떻게 PDF로 만들고 썸네일 어떻게 만드는지까지 한번 과정을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쿠키였습니다. 안녕.